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보호계정기 정정 사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확하게 이제 타임 네이버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키일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정 곡선을 실제 그려가면서 그걸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실제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정 곡선을 실제로 한번 작성해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전 시간에 우리가 고장 계산을 먼저 해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정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엑셀 표를 이용해가지고, 주로 이제 탭들을 주로 결정을 했고, 뭐 주요 사항들을 갖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실제 정정 곡선을 작성을 해보면서 타임 레버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한 요약입니다. 여기 이제 그 22.9kV 인커밍에 보면 그 탭을 갖다가 결정을 했죠. 계정계에서는 이렇게 입력했던 게 실제 이제 1차 측 전류로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전압의 베이스가 2.6kV 베이스 값으로 이제 전류를 갖다 다 바꿔놨다는 것이죠. 22.9kV 측이지만 요 전류를 갖다가 작성할 때 이 X축을 작성할 때 X축이 다 전류가 될 텐데, 이 전류가 베이스가 하나는 22.9kV 베이스고 하나는 6.6kV 베이스면은 이게 여기다 같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비교하려면, 같이 시간을 비교하려면은 같은 의미의 전류가 돼. 등가적으로 같은 의미의 전류가 돼. 그러면은 하나의 전압으로 등가 환산돼야 됩니다. 그걸 갖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냐면 6.6kV 베이스로 다 통일했다는 겁니다. 여기 수축의 전류를. 그래서 이 전류의 값은 1차 측의 전류가 아니라 22.9kV 베이스가 아니라 6.6kV 베이스 값을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압 계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 원래 값에다 곱해 준 거죠. 곱해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엑셀표 작성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은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류들은 다 6.6kV 베이스의 전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소 동작 전류죠. 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순시 정정을 한다겠죠. 5.5IN인데 이게 전류로 바꿔놓으면 6.6kV 베이스의 전류로 바꿔놓으면 이 정도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써놓긴 했지만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여기를 갖다가 0.9초, 어떨 때 6.9초라겠죠? 이 전류가 흐를 때 0.9초의 동작하도록 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탭 결정을 했죠. 여기도 6.6kV 베이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순시정정 들어가죠. 예, 순시정정 들어가죠. 이거에 1.5배예요. 여기도 순시정정 들어가는데 이거에 1.5배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1.5배. 1.5배에서 2.5배까지 갈 수 있어요. 1.5배가 여자 드롭줄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건드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씩 또 올려가는 거죠. 2.5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많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락이 났을 때 제대로 빨리 끊어지는 것은 보호에 좋은 거예요. 다른 기계들이 열적인 데미지가 한시로 동작하면 그 큰 전류가 크게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시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너무 높게 잡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탭 잡았죠. 네, 탭 잡았고요. 0.8 탭 잡았을 때, 640A, 640A하고. 그 다음에 타임 레버는 요거 단락전류의 0.6초. 요거 단락전류 0.6초 이내에 동작한다. 그 대신에 뭐냐면 순시로는 동작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피더들이 있는데, 여기서 났는데 순시로 잡아놓으면 여기서 끊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너무 그 격차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시에서는 뭐냐면 같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시만 잡고 그 대신에 0.6초 이내는 동작하자, 이 전류 걸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는 여기에 걸 갖다 다 계산했죠. 여기 그래서 최대 부하 전류를 계산해서 125%로 해서 이걸 잡았고, 타임 레버를 잡을 때는 요 전류에서 이것과 이게 두 개가 0.3초 협조를 봐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0.3초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얘 둘이는 세팅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고장 났는데 얘가 먼저 떨어져야 돼. 얘랑 같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0.3초 줘야 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가 0.3초가 필요하듯이 얘는 여기랑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장 났을 때 고장 났을 때 여기가 먼저 끊어지고 0.3초 시간을 두고 얘가 끊어지도록 해야지. 뭐냐면 얘가 같은 고장이 돼서 같이 끊어지는 것은 맞지 않죠. 물론 여기서 이제 순시로 들어갈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같이 세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한시 조건에서는 뭐냐면 여기가 먼저 끊어지도록 항상 조건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합전 0.3초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팅이 여기도 됐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기동은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세이프 스톨 타임. 그러니까 열적 한계보다는 아래에 와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치를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협조 곡선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협조 곡선 작성할 때 제가 말할 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메스캐드로 가볼게요. 자, 메스캐드로 왔습니다. 자, 보호협조도를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커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커브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커브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비어링 인버스 커브예요. 강반환시라고 하는 커브입니다. IC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반환시 커브입니다. 여기 숫자 넘바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13.5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인 어떤 강반환시, 한전용 강반환시가 있는데 겹쳐서 그려본 거의 비슷해요. 자, 어쨌든 이런 걸 갖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호협조도를 작성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모터 보호용 전용 같은 경우는 강반환시를 쓸 수가 없어요. 강반환시는 협조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장반환시에서 여기가 뭐냐면 120 여기 상수가 120인 그 곡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비어링 인버스 해가지고 강반환시를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반환시에 대한 동작식은 요겁니다. 요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류가 되고, 그러니까 세팅 전류가 되겠어요. 세팅 전류. 아까 우리가 세팅했잖아요. 세팅 전류가 되겠습니다. 정정 전류. 그러니까 탭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탭 전류. 탭 전류에 이제 리얼 값이 여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리얼 값이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정정치를 갖다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계정기 정정치를 써주는 게 아니라 리얼 값으로 바꿔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타임 레벨을 갖다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는데 모터의 기동 특성 그래프를 갖다 제가 하나 이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의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의 포맷.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메스캐드를 쓰실 분들은 여기에 이제 전류의 범위들인데 여기가 이제 I0 그러면은, 여기가 I0 그러면 이렇게 초기값. 이게 여기는 1A. 이게 1A에서부터 얼마까지 할 거냐면 저는 이제 여기가 10000이니까 10kA 정도까지 전류 범위는 저는 이렇게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은,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3A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1A씩 이게 가도록 이게 중간에 되도록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중간에 이제 값을 갖다 좀 더 늘리면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좀 더 듬성듬성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더 안 예뻐질 수 있으니까 그냥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좀 결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X축의 전류는 이렇게 잡고요. Y축에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냥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에 제가 특성 곡선을 갖다가 하나 제가 잡으면서 그래프의 포맷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인서트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넣어놓고, 여기도 잡아놨죠. 여기를 갖다가, X축은 I로 잡습니다. 전류로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터 특성, 모터의 기동 특성이죠. 모터의 기동 특성을 제가 그래프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임의로 그냥 쳐봤습니다. 자, 그래프 포맷을 먼저 잡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그림이 그려졌는데 잘 안 보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들어가서 보면은 로그 스케일로 바꿨네.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리드도 정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의 포맷이 마음에 안 듭니다. 숫자의 포맷이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는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걸로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터의 기동 특성을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제가 함수를 잘 못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조금 약간 야매를 좀 부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갖다가 조금 숨겨버릴게요. 여기 조금 0.01로 조정을 하면 얘가 숨죠. 여기도 좀 잘라버릴게요.
10,000초 넘어가면 이게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10,000초까지만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모터의 기동 특성 커브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프로그램인데, I가 여기였고요. I가 16A보다 크면, 여기가 이제 16A가 뭐냐면 이게 그 플로드 커런트잖아요. 이게 16A보다 크면은 여기가 7초. 이게 기동시간 7초니까 7초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98A가 뭐냐면은 기동전류죠. 기동전류는 이거에 한 6배 더 큰 거죠. 기동전류 흐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더라. 이렇게 이제 커브는, 원래는 0.01초인데 뭐냐면 이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놨죠. 그래서 이게 기동 특성을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보호곡선 작성할 때 여기 위에 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그려놓는 게 암만 해도 시각적으로 좀 좋겠죠.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이게 뭐냐면, 그 변압기의 그 열적 기계적 그 한계 곡선이에요. 열적 기계적 한계 곡선인데, 아까 1250 있었잖아요, 여기. 이게 열적인 곡선은 어떻게 썼었죠? 열적인 곡선은 i제곱 t에 1250이었잖아요. 요 곡선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i제곱 t에 k가 있었는데, 이건 기계적인 거죠.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대 단락전류를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최대 단락전류 PU가 16.6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거의 제곱에 그때 2초까지만 견딜 수 있다겠죠. 그래서 K 값을 갖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나오냐면 556이 나와요. 556. 이 남바는 이겁니다. 이거는 열적인 거고,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그거에 이제 플로드 커런트의 전류에 그냥 B로만 나타내 준 겁니다. B가 필요하니까 이게 B. 여기는 PU 값이 필요한 거니까 그 전류에 PU 값을 쓰기 위해서 플로드 커런트로 나눠준 것 뿐이에요. 그게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 이게 50% 전류고, 이게 이제 100% 전류. 100% 전류를 갖다 전류 크기로 나타내 준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여기 X축이 전류의 크기니까 16.6 그러면 여기서는 안 먹잖아요. 여기는 16.6에 해당하는 전류를 써준 거예요. 여기는 그거에 50% 전류를 써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요 그래프. 그러니까 50% 최대 단락 전류에서부터 그거의 50%까지는 요 곡선으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요 곡선으로. 이게 되고, 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된다는 얘기죠. 요걸 갖다 그리시려고 제가, 요렇게 한번 제가 꾸며봤습니다. 기항에 해놨으니까, 이게 플로드 커런트가, 여기가 437A짜리거든요. 아까 그 변압기, 2차측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미리 우리가 계산된 값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그 다른 함수를 갖다 넣고 싶으면 콤마를 찍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콤마를 찍으면. TH에 여기 I 함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필요한 함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여기가 쬐깐하게 그려지긴 했지만 요게 열적인 커브고 요게 위에 커브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메카니컬이고 이게 서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TR 갖다 OCR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오도록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참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시 포인트만 하나 찍는 다음에 이렇게 하나 찍힐 거예요. 안시 포인트만 하나 찍힌 다음에 이렇게 찍힐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그려놓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요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기본 이제 세팅으로 두고, 여기를 갖다가 이름을 전류로 바꿔볼까요? 여기를 갖다 타임으로 바꾸고요.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타이틀은 우리가 TC 커브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우리가 커런트. 전류죠. 전류고, 그 다음에 단위는 암페어고. 근데 이 전류 크기는 뭐냐면, 이거 꼭 이야기해줘야 돼. 여기서는 6.6kV 베이스라는 거죠, 전류가. 이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6.6kV 베이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류는 다시 22.9kV로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꼭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6.6kV 베이스라는 거죠. 자, Y축도 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Y축은 이게 타임입니다. 타임이고,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자, 되었죠. 이제 이거는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숨겨볼게요. 여기 부분은. 자, 한번 좀 숨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걸 해주면 돼. 하이드 하면 되네요, 이거. 그러면 예, 여기만 나타났네요. X축은 전류인데 6.6kV 베이스다. 예.
그러니까 22.9kV 전류가 그쪽 쪽 전류가 6.6으로 지금 반영된 거죠. 그래야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같은 걸로 봐야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정정 곡선을 갖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넣어볼게요, 여기. 자, 여기 거요. 자, 이거 결정을 안 했죠. 여기가 지금 VI 곡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프로그램 할 때 뭐라고 지금 써놓은 거냐면, 여기가 전류잖아요. 5000A가 넘으면 0.03초에 동작했다. 이건 뭐냐면, 순시 세팅용이에요, 순시. 순시 값을 여기다가 넣고, 그 값 넘어가면 0.03초. 우리가 보통 순시 그러면요. 50ms 이내 동작하면 우리가 순시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요즘 이제 계전기들은 보통 이제 순시 동작하면 0.03초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0.03초 우리가 쓴 거예요. 0.05초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순시치를 넣어주면 되죠. 우리가 순시치 세팅은 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게 한 결과를 갖다 여기다 써준 거예요. 여기다가 5.5IN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전류로 6.6kV 베이스로 돌리면 7633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7633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써봅시다. 여기는 순시치니까 여기 7633이에요. 7633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럼 순시 세팅신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한시 곡선이죠. 한시 곡선인데 탭 전류 결정해놨죠. 얼마예요? 여기다가 1318A죠. 여기서 이제 탭 전류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게 이제 요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산식에서 여기가 탭 전류가 딱 그대로 써주면 돼요. 1318A. 여기는 해놨죠. 됐죠? 자, 요거는 미리 잡아서 왔습니다. 이거 잡아서 왔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자, 시간이죠. 요거 갖다 시간을 한다 봐야 되니까 제가 이게 함수를 써볼게요. 인컴 해놓고 여기 전류. 어떤 전류에서 시간을 봐야 되냐면은 이 전류에서 몇 초에 동작해야 된다고요? 0.9초. 왜 0.9초라고 했어요? 얘네가 0.6초에 동작해야 되니까 이 전류에 얘네가 0.6초에 동작하니까 얘는 그거의 시간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0.3초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0.6초를 갖다가 미리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에서 0.9초에 동작하는 그런 타임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25라고 지금 아무렇게나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I 인컴 해놓고 여기에 전류를 갖다가 5077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1.183초에 동작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함수에다 그 전류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그 결과니까 이게 시간이잖아요. 1.183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가 흐를 때 뭐냐면 여기가 0.9초 이내에 동작해라. 그러면 여기 타임 레벨을 갖다가 이제 0.25니까 좀 아래로 가야 되죠. 시간을 갖다 좀 더 내리려면은 이게 타임 레벨가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아래로 한번 내려 볼게요. 0.2로 한번 바꿔볼게요. 0.2로 바꿔봤더니 좀 아래로 가야 되는데 0.947초야. 0.9초 이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타임 레벨을 갖다 조금 더 낮춰보죠. 0.19로 낮춰보죠. 0.19로 낮춰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쭉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게 좀 내려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얘가 곡선이 아래로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값을 낮추는 거야. 개념적으로. 자, 그랬더니 0.899 정도 나왔어요. 그럼 0.899초면 0.9초 이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0.19로 타임 레벨을 결정하자. 그래서 요걸 한번 아까처럼 미리 이제 넣어놔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인컴이죠. 그 다음에 I 함수를 갖다 풀네임으로 그대로 써줘야 돼. 안 그러면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세 번째죠. 하나, 둘, 세 번째 거죠. 여기를 좀 잘 보이는 색으로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선은 다 여기를 라인으로 바꿔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그 인커밍 쪽입니다. 인커밍의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타임 레벨을 갖다가 올리면은 이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5천 얼마 뭐 이게 1000이니까 2000, 3000, 4000, 5000 얼마 될까? 여기서의 동작 시간이 0.9초 이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숫자 조정하면 오르락 내리락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바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뭐
타임 레벨을 바꿔보면 뭐 0.5 뭐 이렇게 하면은 쭉 올라갈 거예요. 지금 방금 계산했잖아요. 그죠? 예, 쭉 올라갈 거예요. 예,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같이 옆에서 보고 싶지만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할게요. 0.19. 그러면 얘는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면 타임 레버 그럼 0.19로 결정되면 여기 세팅은 끝. 네, 여기는 세팅은 일단 끝. 자, 요걸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얘들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요 곡선을 갖다 그대로 쓸 거니까 요걸 갖다 그대로 쓸 거거든요. 예, 그대로 여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이냐면 여기에 탭이 그죠? 659A죠. 659A. 659.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둬요. 여기는 지금 나중에 결정하면 돼요. 자, 여기도 순시인데 7633 똑같이 잡았어요. 여기는 동일하게 아까 이 전류의 150%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순시치, 그러니까 같은 전류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은 여기 같으면 4819A나 이제 이 전류에서는 당연히 동작할 수 있는 전류여야 돼요. 그러니까 1.5배는 이 전류에 다 해당하는 전류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금 분명한 거지만 이거 22.9kV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한 번만 확인해 줄게요. 6.6kV 베이스로 바꾸면은 6.6으로 하면 눈으로 쳐야지 보이겠죠? 16kA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팅치가 요거니까 확 넘어갔잖아요. 한참 이것보다 한참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동작하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요. 이렇게 1차측이요. 변압기 1차측입니다. 여기가 탭이 659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치치는 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레벨을 결정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이름을 뭘로 바꿀까요? TR 1차측이니까, TR1으로 할게요. TR2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도 이제 값을 하나 알아보려면은, 여기도 함수 명령을 TR1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TR1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전류에서 여기 삼상 단락 전류에서 얘는 0.6초에서 동작했습니다. 이제 얘는 0.9초지만 얘는 0.6초 이내에 들어와야 되죠. 얘랑은 둘이 협조 안 한다 했죠. 얘도 0.6초, 얘도 0.6초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0.6초로 가는 탭을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0.383초니까 너무 빨리 동작하잖아요. 지금 여기랑 0.3초만 내려오면 되니까 0.6초 이내로만 들어오도록 이건 탭을 거꾸로 좀 올려야겠네요, 지금. 네, 이 탭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로 일단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로. 자, 보면, 자, 어떻게 한다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콤마를 찍으면, 네, 더 추가할 수 있다. 콤마 찍고, TR1, 네, I. 하면, 그렇죠. 두 번째, 예, 그래프가 나왔죠. 곡선이 나왔죠. 이게 TR1 그래프인데, 아직 탭을 결정 안 한 거예요. 여기를 실선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실선이 더 잘 보이니까. 자, 이게 지금 그 TR1이거든요. TR1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살짝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근데 얼마까지 올려야 될지를 갖다가 여기서 좀 보자는 거죠. 이걸 인디케이터로 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상 단락 전류의 0.383초는 지금 너무 낮으니까 좀 더 올리자는 이야기죠. 0.6초에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좀 0.25 정도로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예, 그럼 올려봤더니 어때요? 0.5초까지 올라갔죠. 조금 더 올립시다. 0.27로 한번 올려봅시다. 좀 더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0.6에 가까워질 때까지 한번 값을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한 좀 더 0.3 정도 때, 0.6을 넘었네요. 그래서 0.6,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좀 타이트하게 맞춰보 0.1초 이내로 한번 들어오도록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살짝 낮으면 좋겠네요. 그 0.29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이 정도 들어왔네. 0.6보다 살짝 낮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이 정도 선으로 결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타임 레버를 갖다가 0.29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가서 한번 눈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순시는 아까 동일한 값으로 잡았죠. 순시는 동일한 값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상 단락이 났을 때 5천 얼마였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 두 개가 0.3초, 여기가 위에가 0.9초고 여기가 0.6초 정도 돼서 0.3초 정도 협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당연하겠지만 여기는 0.3초 이상이에요. 무조건 이쪽에서 0.3초 맞춰지면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더 벌어지니까 협조는 훨씬 더 잘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봐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뭐 여기서 0.3초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차 측 모선에서 삼상 단락 쪽에서 0.3초 이렇게만 봐주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TR1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벌려가지고 또 여기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것을 또 해보죠. 자, 여기는 이제 TR2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TR2로 바꾸고 시작을 하죠. 여기도 TR2로 이름을 바꾸죠. TR2로 이름을 바꾸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탭은 640이죠. 640. 우리가 이거는 결정을 했죠. 640으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순시 세팅은 없죠. 순시 세팅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크게 이제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레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냐면 이 전류에서 0.6초 이내니까 뭐 이걸 갖다 그대로 뭐 사용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가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이 둘은 협조하는 게 아니다. 이 둘은 갖다가 협조하는 게 아니다. 0.6초 이내에만 들어오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요걸 타임 레버로 사용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TR2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여기 컴마를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TR2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떻습니까? 그림을 그려봤더니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거의 겹쳤죠. 겹치는 게 맞아요. 자, 겹치는 게 맞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시 세팅이 없으니까 그래프 상에서 이제 순시 요소를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죠. 최대 단락 전류가 5777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시만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프 상에서 순시가 실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순시평이 돼서, 요 전류 이상에서는 그 같은 시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볼게요. 어차피 이 전류가 최대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 전류까지만, 시간을 체크해 보면, 5077에 뭐냐면 0.656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자, 0.565초를 하해주고, 여기 전류를 갖다가 5077로 바꿔줄게요. 5077 넘으면 그냥 이 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시 표현을 갖다 해볼게요. 이게 이제 한시 세팅이 없다는 걸 갖다 여기서 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색깔 좀 바꿔볼게요. 요거죠. 색깔을, 파란색으로. 볼게요. 완전히 겹쳤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는 그냥 한시 정정을 했다는 거죠. 순시 정정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여기가 순시 정정이 들어갔죠. 여기가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니까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냥 아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도 순시 정정이 된 것처럼 보여져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시 정정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대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이상은 의미가 없죠, 여기도. 자, 그래서 1차와 2차는 완전히 겹친다. 겹쳐 놓은 게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는 협조를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동작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인커밍을 한번 해보는데요. 여기가 잘못됐죠. 여기 잘못됐죠. 여기가 0.29, 0.29 정도로 하면 돼요. 지금 여기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좀 잘못됐죠. 여기는 0.29, 0.29로 여기를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3 아니고요. 인컴까지만 쓸 거예요. 모터 인커밍. 자, 이것도 모터 인커밍도 여기다가, 미리 그래프를 하나 여기다가 생성을 해 놓을게요. 자, COM. 이거 잘해줘야 돼. 오타나면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림은 그려졌죠. 그려졌다는 것은 에러는 안 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타이핑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모터 인커밍은 어떻게 되어 있죠? 탭이 여기 있죠. 탭이 160이 되어 있죠. 160으로 바꿔주고요. 160.
자, 그 다음에 타임 레버는 좀 이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게 순시는 없죠. 순시는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최대 단락 전류가 요거니까, 요거니까, 나중에 요거 타임 레버 조정하고 나서 요거 나중에 요 부분 조정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타임 레버를 결정할 때는 뭘 보자고 그랬냐면은, 이 전류 있잖아요. 요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요 함수를, 모터의 인컴. 이렇게 바꿔주죠. 요 전류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겠잖아요. 요 전류를 비교하는데, 요것과 요거의 시간차를 봐야 돼요. 요 전류에서 동작하는 시간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여기는 이 전류를 여기에다도 넣어보고, 여기에다도 넣어서 빼버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TR2, 4296이죠. 4296 마이너스, 그 다음에 M 인컴 4296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전류가 흐를 때 이 두 개 사이의 시간차를 갖다 보는데 여기 0.534초 얘가 느리게 동작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만 두면 된다 했죠? 0.3초 정도 간격을 두면 그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정 전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0.5까지 올려봤더니 0.4초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네요. 조금 더 당겨보죠. 0.6을 해도 아직도 여유 있네요. 그러니까 좀 더 올리죠. 0.7 0.7도 아직 0.32초죠 0.3초 정도만 벌려지면 되니까 너무 많이 벌릴 필요가 없어요. 자, 0.8을 했더니 그 다음에 0.75까지 해볼까요? 0.75 이 정도. 됐네요. 이 정도. 0.75나 0.74. 0.74. 괜찮네. 이 정도. 0.74. 0.73. 자, 이거 괜찮네요. 자, 요걸로 합시다. 조정해 가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있는 거 그냥 쓴 것 같아요. 여기 아니죠. 이게 결정을 안 해놓은 거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값은 0.73. 0.73으로 이렇게 합시다. 0.73으로. 자, 0.73으로 하게 되면, 자, 이 전류가, 여기서 삼상 단락 전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여기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이 전류니까, 이 전류하고, 이때, 이 전류 간의 요 시간차가 0.3초면은 항상 뭐냐면, 시간 협조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기가 이제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가 이거는 한시 동작만 할 거니까, 여기로 갖다 한 번만 더 해보죠. 귀찮지만. 좀 길게 좀 볼게요. 자, 여기. 자, 0.381. 0.381. 4296에 0.381. 0.381로 쭉 가는 걸로 요 전류가 넣으면 어차피 이제 최대로 흘려봐야 여기밖에 안 흐르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시 세팅밖에 안 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이 전류가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프로 이제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점선이니까 잘 안 보여서 자, 여기도 실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모터 인커밍이 되겠습니다. 모터 인커밍 잘 됐죠? 얘 최대 단락 전류가 여기잖아요. 여기랑 뭐냐면 0.3초가 벌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는 전부 다 0.3초 이상이 되기 때문에 둘 간은 항상 뭐냐면 협조가 잘 된다. 얘가 무조건 먼저 동작하고 얘가 만약에 실패할 때 0.3초 이내에 얘가 백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모터. 모터 거 하나 남았네요. 모터 거. 자, 모터 거요. 자, 여기를 한번 좀 보죠. 이제 모터 건데요. 모터는 그냥 M이라고 하죠. M이라고 하고요. 자, 먼저 여기에 이제 탭 값만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탭 값은 18이죠. 18. 18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곡선을 좀 바꿔야 돼요. 얘는 이거 가지고는 협조를 못 시켜요. 기동 특성하고는. 그래서 여기는 장반환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상수가 120으로 바뀌어야 돼요. 장반환시로 바꿔야 됩니다. 강반환시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120으로 바꿉니다. 여기 특성 곡선을. 여기다 일단 여기까지만 넣어놓고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모터 콤마 찍고 M, I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다. 모터가 여기 점선으로 나왔네요. 이거는 점선으로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장반환시라서 확실히 기울기가 좀 차이가 나죠. 얘네들하고는. 얘네들하고 좀 기울기가 좀 차이가 나죠. 자, 기동 특성하고 맞추려면은 이제 이런 갖고는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얘는 순시가 들어가죠. 순시가 들어가니까 이게 순시 탭부터 잡아볼게요. 순시가 얼마냐? 그러면은 170이죠. 170이고, 여기는 순시 시간 항상 0.03초로 잡을게요. 0.05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레버만 결정하면 돼요. 타임 레버는 갖다 뭘 보고 결정하기로 했냐면, 세이프 스톨 타임. 그쵸. 그게 열적 한계 곡선이란 말이야. 그 한계 곡선의 한 점이란 말이야. 그것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여기를 M이고, 이게 어떤 전류 받았냐면, 세이프 스톨 타임 뭐냐면, 기동전류죠. 기동전류가 락, 로타 커런트로 계산해 놓은 거 있잖아요. 85.8A죠. 자, 85.8A죠. 이 전류가 85.8A예요. 85.8A에서 동작 시간을 봐야 되죠. 자, 이대로 놓고 쓰면, 만약에 이 탭을 놓고 쓴다면, 이 기동 전류가 흐를 때, 즉, 여기 기동이잖아요. 여기 이 전류가. 요 전류가 흐를 때 뭐냐면, 이 시간에 동작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냐면, 23초에 동작한다. 23초에 들어가면 얘 타겠죠. 아까 세이프 스톨 타임이 뭐냐면 12초밖에 안 됐는데 얘가 동작한 시간 23초면 타겠죠. 그래서 뭐냐면 얘가 12초보다는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 타임 레벨을 결정해 주면 되겠죠. 1에서 2초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12초니까 세이프 스톨 타임이 우리가 12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터의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낮도록 11초 보단 낮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이 값을 조정을 해보죠. 한 0.5로 한번 내려보죠. 그래도 16초에 가깝잖아요.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0.3까지 내려볼게요. 그러면 9.58초가 됐어. 만족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할 수도 있어요. 12초보다는 아래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초 이래니까 10초 근처니까 괜찮아요. 그 대신 또 뭐보다 커야 이게 기동시간 7초야. 그러니까 기동시간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기동하다가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살짝만 더 올려보죠. 3mm 정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기동시간보다 2, 3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 스톨 타임보다는 한 1, 2초 정도 여유가 있는 그 정도의 값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여기에 보면 살짝 이게 약간 떠 있죠. 여기 부분에. 기동할 때는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지금 7초보다는 높으니까 1, 2초 정도 여유가 지금 2초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약 10초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12초가 여기죠. 여기 요점이죠. 요점이잖아요. 요점. 그래서 요 사이에 오는데 이렇게 여기 오면 돼. 맞아요. 이렇게. 11초, 12초. 요점이죠. 조금만 더 올릴까요? 33.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결정을 하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제가 0.35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0.35로 할까요? 0.35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0.34, 여기를 0.34로 이렇게 좀 고칠게요. 여기는 0.34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값들은 조금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임 레버 값들은 여기다 뭐 대충 써놓고 왔는데, 여기 타임 레버 값들은 다 좀 변경이, 수정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타임 레버 값은 이렇게 정정 곡선을 작성해 가면서 쭉 우리가 조정을 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쭉 한번 보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그 변압기 거 보세요. 변압기 거 1, 2차는 굳이 이렇게 협조를 둘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서로 이제 벌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벌리면 그 다음 것들에 대한 부담이 들어지죠. 얘네들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띄우면 얘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같은 전류에서 차단 시간만 느려지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두 개를 협조해야 될 때하고 협조하지 않아야 될 때가 다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1, 2차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 해도 되고 딱 겹치도록 정정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여기에 한시하고 순시가 있다는 거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작 곡선은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얘가 열적인 선이고 이게 기계적인 선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 2PU 정도 되는 데서 한 연장해서 그리면 한 요렇게 정도 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약간 달라요. 이렇게. 어쨌든
요게 문제가 없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러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인러시 포인트는 0.1초잖아요. 0.1초에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한 값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제가 확인해 볼게요. 5249예요. 5249니까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가 2000이고 3000, 4000, 5000. 5000이 여기니까 쭉 가면 돼요. 5249예요. 5249에 0.1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엑셀표를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에 0.1초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잖아요.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인러시 전류가 흐를 때, 그 다음에 순시치가 이렇게 돼 있죠. 순시치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인러시가 흐를 때 동작하지 않죠. 동작하지 않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인러시 때 동작 안 한다는 겁니다. 인러시 동작한다면 좀 밀어야 돼, 더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1.5배만 했었잖아요. 그죠? 더 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적인 것은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 그 안시 포인트도 한번 찍어볼게요. 안시 포인트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산했던 안시 포인트의 전류하고 시간 한번 볼게요. 이게 7290A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4초로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가 2000, 여기 보면 여기가 1000A잖아요. 이게 3000, 4000, 5000, 6000, 7000이니까 7000 선을 좀 그어볼게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 4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되죠. 여기가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선의 그 연장선에 이제 만나는 지점이죠. 그죠? 이게 아이의 안시 포인트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같이 봐줘야 되니까 이걸 갖다 그려주는 것이 가장 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임피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이걸 갖다 그려주죠. 생성해주죠. 그죠? 고위협조도에서.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여러분이 톤으로 직접 해볼 때는 이런 걸 이렇게 반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안시 포인트만 이용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뭐 이탭이라든지 뭐 파워툴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고위협조 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는 상태,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툴에만 의존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하면서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은 프로그램을 쓸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산업연계통에서 고장 계산부터 그 다음에 정정까지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제가 자료의 탭 값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수정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